자, 다음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계산인데 연산. 자, 연산에서 이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부호.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는데 1사분면이 모두 양수였고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였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였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죠.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문제 푸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연습 삼아서 해보는 거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x축의 양의 방향 요게 시초선이었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나타낸 세타는 항상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0도와 90도 사이.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세타만큼 가면 요게 음의 방향이었고 요쪽이 양의 방향이었단 말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초선부터 마이너스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몇 사분면이 되지? 4사분면 되지? 그럼 사인은 4사분면에서 뭐였어요?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된단 말이야. 항상 값은 요 뒤에 있는 세타 값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타 값을 0과 90 사이에 맞추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얘는 파이가 180이니까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는 거 아니야, 양의 방향으로. 그럼 몇 사분면? 3사분면이죠. 그럼 얘는 3사분면이면은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시초선부터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이잖아. 그럼 사인은 2사분면에서 뭐예요? 양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얘는 2파이, 시초선부터 2파이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세타만큼 더 가는 거지. 그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지. 자, 얘는 시초선부터 2파이만큼 한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지. 그럼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은 사인이 음수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부호 결정하는 거예요. 코사인과 탄젠트 방법 다 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해보면 만약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면 얘도 방법 마찬가지란 말이야. 얘도 시초선부터 파이만큼 가서 세타만큼 더 간 거야. 그럼 3, 4분면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탄젠트도 마찬가지. 만약에 선생님이 탄젠트 이렇게 써볼게요.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파이.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 파이만큼 더 가면 여기가 3파이,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오는 거지.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요 기호로 원론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원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죠. 다음 장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진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인 6분의 7파이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4파이 더하기 탄젠트 4분의 15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간단해. 우리가 요놈들 있죠? 요놈들을 우리가 요놈들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만 찾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6분의 7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얘 나누면은 얘가 1 더하기 6분의 1이잖아. 거기다 파이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 맞춰져. 얘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요놈 뒤에 붙은 놈이 0도와 90도 사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값은 무조건 얘네들 따라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3분의 14. 3분의 14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5죠. 5.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1로 쓸 수 있죠. 거기다 파이만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자연스럽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5. 우리가 4분의 15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4죠. 4. 그럼 얘는 4에서 얼마큼 뺀 거야? 4분의 1 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지. 그럼 4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 우리가 계산식으로 틀릴 리가 없어. 자, 그래서 또 이제 시초선 우리가 x축 y축 그린 다음에 보면 되죠. 자, 얘는 파이. 시초선으로부터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니까 얘는 사인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5파이. 자, 시초선부터 마이너스 5파이면 반대로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5파이 여기죠? 여기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얘도 3, 4분면이네. 그럼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 얘도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 요놈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자, 얘 시초선부터 한 바퀴가 2파이 두 바퀴가 4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얘 몇 사분면이야? 얘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되지. 무조건 값은 얘네들 따라간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60도죠.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가 또 2분의 1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 45도죠. 1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나오는 이런 계산 문제랍니다. 계산 문제. 자, 만약에 근데 이게 일반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765도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765도 일반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765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얘를 180, 360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니까 765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으로 나누고 우리가 파이 곱했었죠? 이렇게 파이 곱했었지. 자, 그럼 약분해 봅시다. 자, 5로 약분하면은 얘가 36. 자, 얘 5로 약분하면은 얘가 153이 되죠. 이렇게. 자, 또 3으로 한번 약분해 보면 얘가 12가 되고 얘가 51이 되지. 또 3으로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17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사인 4분의 17파이 이렇게 되죠. 4분의 17파이. 그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4분의 17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4죠, 4. 그럼 요 놈이 뭐야? 4 더하기 4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다 파이만 붙여주면 되지.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된단 말이야. 그럼 끝났지 뭐. 또 그리고 4파이 시초선부터 한 바퀴가 2파이 두 바퀴가 4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오니까 1사분면 되죠. 1사분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두 양수잖아. 사인 4분의 파이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부호 결정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일반각 호도법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거. 뭐 외우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외우는 게 편하니까.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요, 사인에서 요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아무튼간 분모에 2가 있으면 무조건 얘네들은 코사인으로 변해요. 무조건 코사인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 분모에 2가 있으면 무조건 코사인으로 변해. 근데 부호는 이제 결정해야지. 부호는 얘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시초선으로부터 90도만큼 갔다가 얘 세타만큼 간 거지. 그럼 이사분면이잖아. 이사분면이면 사인 양수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가 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초선으로부터 90도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잖아. 그럼 1사분면이지. 그럼 모두 양수니까 얘도 양수 나오는 거야.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이렇게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런 꼴들 보이면 무조건 사인으로 변한단 말이야. 무조건 사인으로 변하는데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시초서부터 2분의 파이 9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가면 이사분면이죠. 그럼 이 코사인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음수가 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자,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오면은 얘 1사분면이잖아. 얘 양수지. 그럼 얘도 양수 되는 거야. 부호는 얘네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거 보이면 얘는 역수로 변한다. 역수로 변한다. 근데 부호는 얘가 결정한다 했잖아. 자, 요 놈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2사분면이었죠? 2사분면은 탄젠트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1사분면이었죠?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꼭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래프에서 이거 아까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사인을 90도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코사인 되는 거고 코사인을 90도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사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인 2분의 5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물론 뭐 이런 문제 안 나오지만. 그럼 이렇게 2분의 파이 꼴 보이면 무조건 얘 코사인으로 변하는데 코사인 6분의 파이로 변하는 거야. 6분의 파이로 변하는 건데 부호는 얘가 결정한다고. 자, 2분의 5파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5파이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여기죠?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2사분면이란 말이야. 2사분면이면 사인 양수니까 얘도 그냥 양수가 된다는 거야. 양수가 된다는 요런 거예요. 그냥 요런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2분의 파이 꼴. 그러니까 분모에 2가 있으면 무조건 얘네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제곱의 1도, 사인 제곱의 2도, 사인 제곱의 3도 해서 쭉 가서 사인 제곱의 88도, 사인 제곱의 89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거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얘는 사인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1도 빼주면은 89도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사인에서 2분의 파이 꼴 보이면 얘 무조건 뭘로 변한다고? 코사인으로. 코사인으로 변한단 말이야. 코사인 1도로 변하는데 얘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은 양수를 제곱해도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니까 이건 부호 따질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얘 코사인 제곱 1도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88도는 2분의 파이에서 2도 뺀 거잖아. 거기다 제곱. 그럼 얘도 2분의 파이 보이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한단 말이야. 코사인 2도. 근데 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주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각이 같을 때 우리가 각이 같을 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었죠?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 더하면 1 된단 말이야. 또 요 놈이랑 요 놈 더하면 1 된다고. 그럼 얘네들 계속 변형해주면은 1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어디까지? 자, 요거랑 요거 더하면 90도고 요거랑 요거 더하면 90도죠? 그러니까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거. 1, 89, 2, 88, 3, 87 쭉 가서 어디까지? 44, 46도까지. 그럼 1, 2, 3, 44도까지니까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이 44개 있고 마지막이 44 더하기 46이었으니까 중간에 뭐만 있어? 중간에 요 놈만 남겠지. 요 놈만 짝이 없잖아. 그럼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걔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얼마? 여기다가 2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 그럼 값이 얘가 2분의 89 나오는 요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시험 문제. 다른 문제로 하나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3도 쭉 가서 탄젠트 88도 탄젠트 89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도 바꾸는 거예요. 얘가 탄젠트 89도가 2분의 파이 빼기 1도였죠. 근데 아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꼴 보이면 어떻게 역수로 변했었지. 1도분의 1 된단 말이야.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건데 뭐 얘네들은 신경 쓸 거 없죠. 왜냐하면 시초선부터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1도 가면 다 1사분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양수 나오지. 또 요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오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럼 얘가 탄젠트 2도분의 1 된단 말이야.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럼 얘는 곱하기니까 탄젠트 1도 얘랑 없어질 거주고 얘랑 얘 없어지는 말이야. 그럼 얘네들 마찬가지. 요거 더했을 때 90도 되는 애들끼리 곱해져서 어떻게 돼? 1 된단 말이야. 그럼 1, 89, 2, 88 쭉 가서 마지막에 44, 46도까지 다 약분되면서 없어지겠지. 그럼 중간에 뭐만 남아? 얘도 탄젠트 45도만 남는데 뭐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얘는 값이 그냥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들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최대 최소 문제는 뭐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네들도 예제로 해볼게. 뭐 문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자, 이렇게 있을 거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거 1, 2, 3, 4까지 할 거예요. 최대 최소 문제. 자, 먼저 자, 요 형태.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 1차식으로 섞여 있다. 그럼 얘네들은 하나로 맞춰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이잖아요. 얘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 보이네? 그럼 얘를 변형해주면 우리가 사인에 관한 식으로 변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거 바꿔서도 좋아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로 바꿔서도 좋아. 그럼 얘는 시초선언부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x만큼 다시 온 거지. 여기잖아. 자, 그러면 요 놈이
sin x로 변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사사분면이잖아. 이게 사사분면이니까 얘 양수지. 그럼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겠죠. 그럼 얘 정리하면 2 sin x에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이게 식 정리하고 최대치에서 구하면 되지. 그럼 아까 전에 연습했잖아요. 가려. 사인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근데 2를 곱하면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거기다 1을 더하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 절대값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물론 이 자체로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sin x를 t로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얘 식이 2에 t-3에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근데 sin x가 t였으니까 이 t는 sin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얘 그래프 그리면 된단 말이야. 자, 절대값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죠. 얘 1차식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3이란 말이지. 요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근데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음수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 자, 근데 아까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여기죠, 여기? 요 부분만 해당된단 말이야. 요 부분만 해당된단 말이야. 요 부분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다가 1 넣었을 때 1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절대값 붙고 올라온 거니까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잖아.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가 4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이렇게 4가 되겠지. 자, 그럼 됐네요. 요놈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으니까, 자, 요놈에 대한 최소값은 4, 최대값은 8이 되겠죠. 2를 곱한 거니까. 그럼 최대값 8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9가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돼? 최소값은 2 곱하기 2, 4 더하기 1이니까 5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이렇게 치환하면 돼. 치환해서 우리가 1차식 그림만 그려주면 된다. 근데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려가면서 하면 돼.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면 돼. 사인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3 하면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 붙이면은 부호가 다 바뀌잖아.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반대로 4가 되고 최소값이 2가 되겠지. 그럼 거기다 2 곱하면 최대값이 8이 되고 최소값은 4가 되겠지. 거기다가 1 더하면 최대값이 9, 최소값이 5.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따로따로 봐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단 말이야. 우리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유리함수 기본형이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요거 점근선이 알파 콤마 베타 알파 콤마 베타가 되면서 만약에 k가 양수면 k가 이 분자값이 양수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었고, k가 음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실예로 하나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3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유리함수 기본형으로 바꾸는 게 이게 분모를 분자의 x자리에 대입했었단 말이야. 분모를 분자의 x자리에 대입했었단 말이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얘가 2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원래 분자값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얼마 더해야 돼요? 5를 더했었지. 그래서 요거 만들면 요거 쪼개고 x 마이너스 1분의 5. 그 다음에 요거 쪼개면은 약분 되면서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얘가 점근선이 1,2이고 점근선이 x는 1, y는 2이고 얘가 양수잖아. 분자가 양수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 방법 똑같아. 요것만 차이 있어. 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코사인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t에 관한 범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되죠. 자, 그럼 유리함수 기본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얘를 분자의 문자식에 넣으면 되지. t 플러스 2분의 이거 넣으면은 t 플러스 2인데 원래 분자값이 1이 돼야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빼주면 식이 똑같아지지. 그럼 쪼개보면 요거 쪼개면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쪼개면은 어떻게 돼요? 1 되지?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1 된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y는 플러스 1이 되고 자, 분자값이 음수잖아. 음수면 2, 4, 4분면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데 아까 t의 범위가 만들어졌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잘린다고. 여기서 이렇게 잘린다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잖아. 그럼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값, 요 놈이지. 1 넣었을 때,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럼 최대값이 3분의 2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 요거잖아. 요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분의 0 된단 말이야. 0이 이렇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는 유리함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치환해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요거는 식을 한번 요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건 느낌이 오죠? 이거 2차식이잖아. 2차식이면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선 얘 개수부터 맞춰줘야 돼. 요 놈이 같아야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지. 근데 이거 봐요. 여기에서 뭐야? 2분의 파이 보이면 또 2분의 파이. 사인에서 2분의 파이 보이면 얘가 뭘로 변해? 코사인으로 변한다고 했죠? 코사인으로 변한단 말이야. 코사인 x로 변하지. 근데 얘가 시초선언부터 2분의 파이만 갔다가 x만큼 더 가면 2, 4분면이잖아. 2, 4분면이면 얘 양수니까 얘도 그대로 양수가 나오는데 요게 그대로 양수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근데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단 말이야. 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1차식에 맞추는 거예요. 1차식에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1차식이 코사인이니까 얘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데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이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딱 한 가지야. 요거밖에 없지. 가 사인 대신에 사인 제곱 x 대신에 요거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대신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다시 우리가 2차식일 때는 항상 개수 같아야 돼요. x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식과 2차식 섞여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1차식에 맞춰야 돼요. 코사인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래서 최종적인 식이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곱하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에 플러스인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t로 치환하면 또 t의 범위가 나오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오고,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지. 자, 완전 제곱식 2차항 개수로 2차항과 1차항 묶고, 자,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 제곱해서 더하고 뺐었지. 그래서 최종식이 t-2분의 1 제곱에 자, 요놈 더하면 4분의 3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죠. 자, 꼭점 좌표가 2분의 1, 4분의 3 되고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텐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텐데 t의 범위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지. 이렇게 잘린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죠. 여기만. 자, 그럼 최소값이 뭐야? 가장 낮은 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4분의 3. 최대값은 가장 높은 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가장 높죠. 요 그래프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은 우리가 4분의 9 4분의 9에다가 4분의 3 더하면 4분의 10이니까 최대값은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해봤어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삼각함수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느냐고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조금 수업 내용이 긴데요. 그래도 조금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꼭 수업 내용 듣고 꼭 문제집으로 꼭 복습해보세요. 워낙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 활용 방정식, 부등식에서 수업 이어갈게요. 자,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